자, 안녕하십니까. 주식으로 먹고 사는 남자 주먹남 TV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대웅제약과 대웅제약 직원과 메디톡스 직원 사이에 거래가 있었고, 이 거래로 인해 대웅제약의 보톡스 사업이 시작했다라는 배경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메디톡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2019년 9월 7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보톡스 전쟁 종지부 찍을까 3년 소송 전 승자는 이런 기사가 떴고, 2019년 9월 24일 미국의 ICT, 이거 오타 났습니다. 이거 ITC입니다. 미국의 ITC 대웅제약 보톡스 균주 유전자 분석 결과 보게 됐다. 자, 이제 미국 ITC에서 드디어 대웅제약 보톡스 균주 유전자 분석 결과를 보게 됐습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악연이 약 3년 동안 계속 진행이 됐는데 2019년에 드디어 미국의 ITC가 분석 결과를 보게 됐습니다. ITC는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들이 대웅제약의 나보타 생산 시설에 접근해서 조사를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드디어 이게 실체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네요. 이제 염기서열 분석이라는 것은 사람의 유전자 분석에 해당하는 조사이므로 염기서열 분석 결과가 같으면 두 회사의 균주가 같은 것임을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10월에 최종 판단을 내린다고 할 예정이라고 기사가 났었습니다. 최종 판단일이 이제 다가오니까 대웅제약이 똥줄을 타서 그런지 메디톡스를 계속해서 건드려줍니다. 아무래도 대웅제약이 대기업이다 보니 식약처도 대웅제약의 편에서 메디톡스를 괴롭히는 듯한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거 보세요. 국산 1호 보톡스, 메디톡신 출시 14년 만에 시장에서 퇴출. 이게 2020년 6월 자료인데 퇴출하는 이유가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음에도 마치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원액 및 제품의 역가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허위로 기재했다는 이유로 퇴출이 됐습니다. 또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서 국가 출하 승인을 받고 해당 의약품을 시중에 판매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메디톡스의 주력 제품인 메디톡신주 100단위, 50단위, 150단위 품목이 모두 시장에서 퇴출당했다. 메디톡스에서 이게 메디톡신주 100단위, 50단위, 150단위 이걸 다 합치면은 메디톡스의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디톡신주가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것은 메디톡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게 퇴출을 당하자마자 매출이 50% 이상이 깎이고 굉장히 위험해서 이때 저도 좀 쫄았습니다, 사실. 이로 인해 메디톡스의 입장문은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생산된 메디톡신주는 현재까지 제품에 따른 중대 이상 사례 보고가 단 한 건도 없었다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메디톡스는 대전지방법원에 식약처의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리고부터 2020년 8월에 ITC에서 예비 판결문을 드디어 공개했습니다. ITC 판사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균주 공정 간의 일부 유사점이 존재하고 대웅의 제조 공장 개발 과정에서 문서 기록이 충분치 않다는 점을 받아들였다. 또한 대웅 측이 제조 공정을 빠르게 개발했다는 점 등도 영업 비밀이 도용됐다는 사실을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인 균주와 제조 공정을 도용했음이 명백한 사실로 확인이 되었다. ITC가 10년간 수익 금지를 결정했다. 이렇게 해서 명백한 사실로 확인이 돼 10년 동안 수익 금지한다고 예비 판결문을 공개했습니다. 예비 판결문이 나온 만큼 11월 최종 판결을 기다리면 된다는 입장이고 아직 예비 판결일 뿐이므로 최종 판결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서 대웅제약은 ITC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었죠. 그에 따른 제품 보톡스 판매계 허가 취소 효력 정지 다시 알리고 2020년 8월에 메디톡스가 메디톡신 품목 허가 취소 등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한다. 대전 고등법원은 메디톡스 측의 메디톡신 허가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는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 제품을 계속 팔 수 있게 됐다. 메디톡스에 대해서는 계속 호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승인 없이 중국에 수출, 메디톡스, 보톡스 허가 취소 또 취소가 됩니다. 식약처에서 메디톡스 또 건드렸어요.
19일 날 국가 출하 승인을 받지 않고 중국의 보툴리늄 톡신 제품을 팔았다면서 해당 제품에 대해서 제재 처분을 내렸다. 그동안 중국의 따이궁이라고 이제 보따리상이라고 불리는데 따이궁을 통해서 중국의 불법 판매 유통을 해왔다. 치유 측은 중국 시장 내 유통 계약 당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메이톡스가 동북아시아팀이 중국 수출 관련 의약품 유통업체를 직접 관리해 사실상 중국 밀수출에도 관여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래가지고 메이톡신 즉각 회수하라. 또 팔지 말라고 하죠. 식약처는 메이톡스가 국가 출하 승인을 받지 않거나 표시기재 규정을 위반한 제품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폐기 명령을 내렸다. 제품 회수 및 폐기. 제재 대상은 메이톡신 주 전 제품과 코어텍스주 일부입니다. 이에 따른 메이톡스 관계자는 국내 판매용과 달리 수출용 의약품은 약사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메이톡스는 또 위기에 빠지는데 또다시 살아났습니다. 메이톡스 보톡스 기사회생 식약처가 내린 모든 처분 정지. 2020년 10월에 지난 27일 대전지방법원은 식약처의 메이톡신과 코어톡스 품목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메이톡스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또다시 살았죠. 식약처를 이길 수 있는 회사는 몇 없습니다. 저도 메이톡스 이런 경우는 처음 봤고 그렇기 때문에 메이톡스도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또 2021년 1월에 미국 ITC 대응 메이톡스 균주 훔쳤다. 색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거에 따른 기사를 제가 요약을 했을 때 첫 번째는 균주의 유전자 분석 결과를 살펴봤을 때 유전적 증거는 증거의 우월성 이상으로 확실하게 대용이 훔쳤음을 확인시켜줬다. 이거 완전히 세기를 박았죠. 완전히 훔쳤다고. 그래서 앞서 16일 ITC 위원회는 예비 판결을 일부 수용해 대용제약의 보툴리늄 툭신 제재 주보 나보타죠. 21개월 미국 내 수입을 금지했다. 하지만 대용제약의 균주 도용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논란이 제기됐다. 아까 이 10년이라고 했었는데 21개월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예상했던 수익 금지 기간은 10년이었는데 21개월로 결국 마무리가 되었어요. 이유는 메이톡스의 보툴리늄 균주의 영업 비밀성이 있다는 예비 판결 부분은 기각이 됐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서 사실 메이톡스가 ITC는 승소를 했지만 사실상 대용제약이 이겼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메이톡스가 좀 많이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반쪽짜리 승리라고 하죠. 하지만 또 메이톡스 보톡스 분쟁 합의, 메이톡스 미국에서 나보타 판매 로열티 받아. 이거를 이제 3자 합의라고 하는데요. 대용제약은 합의에서 배제되고 메이톡스와 메이톡스의 판매사 엘러관과 대용제약의 파트너사 에볼루스 이렇게 해서 3개 회사가 3자 합의를 합니다. 자, 메이톡스는 대용제약 판매에 대한 그 ITC 소송 등 모든 지적재산권 소송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엘러관과 에볼루스와 3자 합의 계약을 맺었다고 했다. 이에 따라서 메디톡스가 에볼루스를 상대로 제기한 미국 캘리포니아 소송도 철회될 예정이고 합의에 따라 대용제약의 나보타의 지속적인 판매와 유통을 위한 권리를 에볼루스에 부여하기로 했다. 에볼루스는 합의금과 나보타 판매에 대한 로열티를 메디톡스와 엘러간에게 지급한다. 이건 완전히 대박인 거죠. 이게 시장에 공개한 합의금이 약 380억 원으로 이제 엘러간과 반반씩 나누면은 190억 원을 공짜로 손에 쥐게 됩니다. 또한 21개월 전까지 메이톡스가 에브비와 함께 매년 에볼루스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공동 수령하고 21개월 후부터는 메디톡스만 로열티를 수령하게 됩니다. 이거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셈입니다. 이거는. 자, 정리하겠습니다. 2016년 6월에 메이톡스는 미국에서 대형제약을 상대로 자사 보툴리늄 톡신 균주를 도용당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10월 메이톡스는 서울중앙지법에 대형제약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9년 1월 메이톡스는 ITC의 대형제약을 제소했고 3월에 ITC에서 공식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식약처에서 메이톡신 잠정 판매 중지 및 품목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6월에 메이톡신 품목 허가가 취소됩니다. 그리고 7월 ITC에서 대용제약이 메이톡스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고 예비 판결이 떨어졌고 11월 드디어 미국 IT 최종 판결이 12월에 나기로 했었는데 12월로 재연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ITC에서 최종 판결에서 메디톡스 승리,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웅제약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에서 그래도 나보타를 판매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여서 이렇게 메디톡스와 파트너사 엘러간과 파트너사 에볼루스에서 3자 합의를 했고, 합의 내용은 앞서 말했듯이 약 380억 원의 합의금이 있고 에볼루스 매출액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메디톡스는 에볼루스의 주식 약 850억 원을 받아서 2대 주주로 바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온바이오라고, 이제 메디톡스와 이온바이오도 합의를 봤는데, 이온바이오도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입니다. 그래서 이온바이오파마에도 합의를 해가지고 미국에서 진행해온 소송을 이제 종결을 때렸죠. 이온바이오는 나보타를 치료용 목적으로 판매하는 권리를 가진 독점 파트너사다. 합의에 따라 이온바이오는 15년간 순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메디톡스에 지급하고, 현재 발행된 주식 중에 20%인 보통주 2,668만 511주를 메디톡스의 액면가로 발행했다. 야, 메디톡스는 이제 에볼루스랑 이온바이오 이 두 회사에서 주식을 이렇게 엄청 많이 받았죠. 이로 인해서 대웅제약의 미국 내 보툴리눔 톡신 사업에서 걸림돌이 모두 사라졌고, 21개월 정지는 합의를 통해서 나보타를 판매 허가가 되었고, 메디톡스 대웅제약 둘 다 윈윈할 수 있는 그림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의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메디톡스랑 대웅제약 아직도 현재도 진행 중이고 언제 끝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대웅제약에서 발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온바이오 파마와 메디톡스에서 함께 계약한 내용입니다. 이온바이오 파마는 메디톡스가 부여한 라이선스에 따른 미국 및 기타 모든 관련 국가에서 ABP 450에 대한 계속되는 제조 및 상업화 권리를 보유한다. 15년간 로열티를 지급한다. 20% 보통주를 액면가로 발행한다. 완전히 메디톡스에게는 사실상 엄청난 호재죠. 두 회사의 주식을 받고 그거에 대한 로열티를 또 받을 거니까. 이제 대웅제약에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대웅제약 기술 수출 의혹 수사, 공장 등 압수수색.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기술력을 빼돌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최근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뭐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개인적으로 2021년 8월 26일 대웅제약 본사와 연구소 공장을 압수수색했다. 미국 ITC 마무리되었지만 국내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태에 앞서 말했죠. 자, 2021년 9월달에 메디톡스에 대한 악재가 하나 나왔습니다. 메디톡스 미국 보톡스 사업 불투명, 에브비와 기술 수출 계약 종료. 에브비는 엘러간의 모회사입니다. 이때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메디톡스는 2013년 엘러간과 체결한 보툴리눔 톡신 기술 이전이 계약이 종료가 됐다. 다행인 거는 에브비에서 받은 마일스톤 일체를 반환하지 않으며 에브비의 임상 자료를 전부 이전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마일스톤을 일체 반환하지 않은 게 일단은 그게 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 당연한 건 메디톡스가 취소한 게 아니라 에브비 쪽에서 이게 계약을 종료한 것이라서 당연하다고도 생각도 합니다. 이게 발표하고 주가가 12% 정도 빠졌었는데, 시청자나 투자자가 봤을 때 기술 수출했는데 계약 해지를 당하니까 당연히 악재가 아니냐라는 판단이어서 주가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메디톡스의 입장에서는 미국 진출을 안 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아니다. 우리는 자체적으로 나아가거나 또는 다른 파트너사를 구해서 미국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임상이냐면은 기존의 보톡스 제품 안에 물을 넣어서 물로 희석을 시켜서 환자에게 투여하는 방식인데, 이 임상 제품은 애초에 액상형 보톡스로 나오기 때문에 희석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고 무엇보다 의사분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긍정적인 점은 에볼루스의 최대 주주였던 알페온이 에볼루스의 지분을 팔아서 메디톡스가 최대 주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사실 에볼루스는 대웅제약의 파트너사라 독점 판매를 맺었다고 나와 있는데, 뭐 혹시 모르죠. 대웅제약과의 계약이 끝나면서 대웅제약을 버리고 대주주인 메디톡스를 선택해줄지. 이것은 현재 메디톡스의 주가입니다. 현재 굉장히 많은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요. 하지만 이제 악재는 모두 해소가 되었고 미국의 판매권만 획득한다면 정말 다시 이렇게 불기둥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엘러건과 계약이 해지된 거는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지만 덕분에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 싼 가격에 주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